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투데이에서는 LA타임스의 우리 한인 기자 박종찬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아주 LA타임스에 또 좋은 아티클을 하나 써주셨는데 이 팬데믹 이후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증오 범죄가 높아지면서 많은 아시안계 미국인들 가족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이 기사를 쓰신 분이 바로 이 죄송합니다. 박종찬 기자시던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사를 쓰게 되셨는지 계기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팬데믹이 시작된 지도 2년이 넘었고 네. 또 아틀란타 총격 사건도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계에 대한 증오 범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죠. 매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체크하면 또 다른 증오 범죄에 대한 뉴스가 보입니다. 네. 증오 범죄에 대해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입니다만 이런 얘기 또 아시안계의 정체성을 제 가족분들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대화를 나누기에 좀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 1주년 기념으로 다른 아시안계 가족들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대화가 1세대와 2세대의 관계를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궁금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기사를 쓰면서 몇몇 가족분들과 자세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아키디아에 살고 있는 18살이 베키 첸 학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학생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Black Lives Matter 시위도 나가시고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하지만 아시안계의 정체성에 대한 대화를 부모님과 나누기는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학생은 그 자신이 엄마 1세대 한국 이민자분이 혹시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못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서야 이 학생은 자신이 엄마와 이 아시안계의 정체성에 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두려웠는지 친구들과 몇 시간 동안 모여서 자신이 엄마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대화를 가진 후에 그 베키 첸 학생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학생은 자신이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겪은 차별, 소수계통의 비애에 대해 자세하게 그리고 처음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대해서 미니폴리스 경찰을 비판하면서 경찰력, 공권력이 소수계층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 베키첸 학생은 어머니 대답에 많이 놀라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니와 많은 유대감을 거의 처음으로 느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가족 인터뷰도 있던데요. 실비치에 사는 김정숙님하고 따님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네, 68살 김정숙 씨는 1976년에 미국으로 오신 1세대 한인분이십니다. 네. 한인타운 정원에서 폭동 때도 그렇고 오래 일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아시안계가 받는 차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김정숙 씨가 알고 있었던 이웃 한인분이 한 편지를 받으면서 상황은 바뀌었는데요. 남편을 떠나보낸 한인 미망인분한테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아시안계 한 명이 줄었구나. 사해졌다. 짐 싸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편지였습니다. 아, 그런 편지를 정말 받은 거예요? 네, 한인분이 받으시고 또 작년에 또 그 LA 타임즈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편지를 보고 김정숙 씨는 자신이 받은 편지는 아니었지만 아시안계도 심각한 그리고 폭력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과도 아시안계의 정체성 그리고 차별 등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는데요. 네. 김정숙 씨는 자신이 손녀분한테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느냐,
질문을 했고 그 손녀는 당연하다, 차별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연대감을 유대감을 또 얻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숙 씨 따님 크리스틴 킴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 인종차별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은 슬프지만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전에는 조용히 있으면 괜찮을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젠 증오범죄 그리고 차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자신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세대와 2세대가 말입니다. 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도 지금 기사에서 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아시안계에 대한 증오와 차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 연구자분은 많은 1세대 이민자들 분이 미국에서 사시면서 많은 차별을 겪었지만 집도 샀고 생활 터전을 얻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신 2세대, 3세대 분들은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고 또 이런 차별을 받는다는 게 미국인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많다고 전했는데요. 아시안계가 받는 차별을 무심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1세대 청취자분들이 그 기사를 읽고 그리고 지금 또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1세대 청취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기사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한인타운에 사시고 있는 윌셔타운에 사시고 있는 한 1세대 한인분과 이 기사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가진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저한테 얘기하시길 증오범죄나 차별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 명이 관심을 가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하셨는데요. 또 내가 관심을 가져봤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싸워줄 리가 있겠냐라고도 말하셨습니다. 네.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응입니다. 또 아시안계를 타겟팅하는 증오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사를 위해서 인터뷰한 한 연구자분은 저한테 가족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차별을 겪으면 어떨 때는 내 자신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받은 증오범죄나 차별 사건을 스탑 AAPI 헤이트 같은 커뮤니티 단체 등에 신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정신 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저도 그렇지만 많은 1.5세, 2세, 3세 한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또 어떻게 이 대화를 나눠야 될지 두렵고 어렵다는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하시는데요. 1세대 분들이 먼저 자신의 자녀, 손주, 가족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접근하시면 많은 2세, 3세 분들도 같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종찬 기자도 부모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아직까지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이런 대화를 나누면은 이 백기찬 씨 학생들 저한테 얘기했지만은 그 가족분들이 뭐 혹시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싸우게 되지 않을까 왜 정치 얘기 이런 얘기하면은 싸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요. 이제 이 기사를 쓰면서 저도 이제 제 자신도 이제 이런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정말 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셨다라고 이 생각한 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를 지금 이 기사가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저만 해도 이민 1세인데 74년도에 왔으니까 이민 1세고 저도 애들이 다 컸고 결혼해서 또 자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과 앉아서 솔직히 한 번이라도 내가 인종차별권, 아시안 차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이러한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든지 또 아시안 헤이트 뭐 크라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심을 놓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정도는 이 애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있는데 막상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하나 써주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그 바람이 있고요. 저도 네. 이 기사를 계기도 저도 그렇지만 이제 또 많은 이민자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이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어려운 대화잖아요. 맞아요. 이런 대화를 나눈다. 네. 하지만 이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베네핏이 있고 또 가족분하고 연대감, 유대감을 네. 공유할 수 있다는 이 장점도 굉장히 큰 사실이거든요. 네. 그 장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좀 꺼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 이런 말들 어르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니까 얘기해봤자 나서지 마라, 참아라 그러니 입을 닫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참아라 그리고 또 가족 그 손주분들은 이제 자녀분들은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네. 이러면서 저도 얘기했지만 그 싸우는 경우도 좀 그러니까요. 있죠.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설명을 안 들으신 분 중 한 명 메리 포레스트라는 그 이제 중국 대만 이민자분들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자신은 이런 그 싸워야 된다는 많이 이제 프로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이제 부모님은 이제 1세대 분들 부모님은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는 이런 걸 상관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1세대 분들도 그렇고 2세대, 3세대 분들도 그렇고 이 서로에 대한 관점을 이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야 되죠. 맞아. 서로 이해하고. 네, 서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를 싸운다, 누구를 가르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해한다, 서로한테 배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프로덕티브한 대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기사 정말 아주 흥미롭게 잘 읽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